100페이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0페이지를 하기 전에 이제 101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설명을 할 게 있습니다. 자, PB랑 PB 기분 A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이제 기분이라고 불러요. 기분이라고 부르고, 슬러시 같은 걸 기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B는요, 여러분들 아시건 전체 NS분의 전체 요 NS분의 B가 차지하는 영역이 바로 PB예요. 근데 이제 PB 기분 A는 뭐냐면, 이 전체 경우 NS가 아니라요, NA 중에 여기 A급 B가 차지하는 영역을 PB 기분 A예요. 그래서 요 NA를 NS로 나눠주면 얘가 뭐야? PA가 되고요. 그리고 NA A급 B를 NS로 나눠주면 PA 급 B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 공식이 이제 유도가 약간 간접적으로 유도가 됐는데요.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 기분 뒤에 있는 이거는 던이에요, 던. 이미 실행이 완료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의미를 두 개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기준점이 이제 이거는 전체 경우가 NS라는 거고요. 이건 전체 경우가 NA라는 거, 그 차이예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개념 원리에서 설명하려는 게 뭔지 좀 볼게요. 개념 원리에서 설명하려는 게. 자, 개념 원리에서는 저는 이렇게 PB랑 PB 기분 A를 설명했는데, 개념을 PA급 B랑 PB 기분 A를 차이를 설명했어요. PA급 B는요, 이거는 전체 NS분이에요. A급 B가 차지하는 영역이에요. 전체가 M이라고 놓으면요, A급 B는 C라고 놓으면요, M분의 C를 얘기를 하고요. PB 기분 A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NA예요. NA는 A가 되고요,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아까 필기 못했으면 다시 화면 먼저 필기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100페이지로 넘어올게요. 100페이지에서 이제 PB 기분 A라는 어떤 얘기냐면, 자, 사건 AB가 있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PB 기분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PB 기분 A는요, PA 아까 공식했었죠? 저게 PA예요. PA NS로 나눈 거 PA분의 PA급 B예요. 그래서 요거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가 같다. 그리고 여기는 A급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PB 기분 A를요, 이거를 슬러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P, A, B 이렇게 생각하세요. A가 일어났다는 바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분자 부분은 PA급 B가 된다. 이렇게 속으로 상상을 해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됐죠? 잠깐 한번 밑줄 좀 그어주시고 필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개발한 스미스 조건부 확률이 나와요. 자, 다 화면에 다 보이시죠? 됐죠?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여기가 필기가 대충 되어 있네요. 화이트로 지워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게 스미스 조건부 확률이에요. 스미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요,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문제를 잠깐 읽어보세요. 자, 어느 오른쪽 편은 비행기 100명에 대해서 한국인과 외국인 수 조사한 것이다. 이 비행기에 탑승한 공연 중에서 임의로 한국인이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이었을 때 이 탑승객의 남자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때를 보시면 돼요. 때에
이거 있잖아요. 한 명이 한국인일 때 여기서 보면 때 앞에 여기 제한이 들어가요. 제한. 그냥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한국인이란 말이 없고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런 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명이 한국인일 때 이게 제한이 들어가요. 한국인으로 제한이 들어가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사건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콩글리시로 정의를 해요. 한국인 H, 남자일 확률 N. 그래서 스미스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사건을 정의를 해요. 사건을 정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인 콩글리시로 남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야지 헷갈림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표를 그려요. 표를. 변수가 두 개니까 남자 아님 이런 식으로 한국인 아님 이렇게 남자 하고요. 근데 세 번째는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워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인이었을 때 그 특정한 남자의 확률이니까 이거예요. P, N 기분 H예요. 한국인이란 바탕하에 그 사람이 남자의 확률 이렇게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위에 표에서 한국인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그 남자가 그 한국인이 남자의 확률 요거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 있잖아요. P한, P, N교환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라고 해요. 4번은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뜻에 따라서 사건을 확률을 구해요. P한은 뭐예요? P한은 오른쪽에 여기 한국인이죠. 여기 한국인 아님. A, B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마세요. N 아님. 그럼 헷갈려요. 한국인의 확률이 뭐예요? 이 전체 경우에서 65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확률을 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설명하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P한은요, 전체 이제 100명 중에 65명, 그래서 100분의 65 이렇게 쓰고요. PN교환은요, PN교환이 여기를 얘기해요. N교환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N교환이고요. 요게 뭐예요? 한이에요, 한. 그럼 요 부분이 뭘까요? N 여집합, 교집합 한이에요. 이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써놓으시고 추가로 더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N교환은요 100명 중에서요 여기를 얘기해 40명을 얘기했어요. 100분의 4.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꽂고 여기를 꽂으시면 돼요. 됐죠? 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 지금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pH, Pn교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관점을 두 가지로 달리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쪽은요 기준이에요. NS 기준이에요. NS 기준. 그래서 여기가 Pn교환이라고 하면요 얘가 뭐예요? 100분의 40 이렇게 돼요. 40이잖아요. 여기 N교환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가 N교환 또한 한교 N 이렇게 돼요. 됐죠? 남자. 그리고 pH는 한국인이잖아요. pH가 이걸 다 얘기해요. 이것도 NS 기준이라서 100분의 뭐예요? 6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5분의 40이 답이 되고요. 약분하면 뭐예요? 13분의 8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NS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은요 기준이 뭐냐면 NH 기준이에요. NH 기준.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갖고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기준이 NH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H가 뭐냐면 여기 보면 H잖아요. H 65예요 65인 상태에서 남자의 경우는 뭐야? 40 이런 식으로 계산하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준을 달리하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이는 곱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화이트로 지우세요. 화이트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다 안 지워졌네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요 순서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PA 기분 B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 옆에 곱한다. PB.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PB 기분 A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는 거를 PA.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워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아까 곱셈 법칙 요거를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화면 멈출 때니까 요거 조건 방류 요거 바꿔서 화이트 칠해서 다시 쓰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조하네요. 자, 개념 익히기 102페이지 다 풀어보시고요. 화면 멈추고 다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A는 던이에요, 던. 이미 실행했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 A까지 확률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A까지 확률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해보시고 1대1 수업할 때 물어보시고, 필수예제 01번도 여러분들이 곱셈 법칙을 통해서 풀어보십시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필수예제 0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은 어느 고등학교의 AB 학급생 50명으로 대상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이미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기준으로 안경을 썼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 학생이 A 학급이 학생일 경우로 구하라. 그러면 A, B 이렇게 쓰고요.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안경은요, 글라스 아님 이렇게 조건 확률 표시하시고요.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맨 마지막 문제 사건을 정리해서 요 글라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걸 A라고 정의를 하고, 안경을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조건 확률 디파인 합니다. 아까 스미스 조건 확률을 해서 1번, 2번을 한꺼번에 표현을 한 거고요. 3번은요, 문제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식을 세운다 그랬죠. 글라스. 그래서 P 글라스, P A교 글라스 이렇게 해서 요거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정보를 나열을 합시다. 글라스 볼게요. 안경 쓴 여기 이제 글라스죠. 여기가 글라스 아니에요. 그럼 뭐요? 이쪽 방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글라스는 뭐요? NS 기준이죠. NS분의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NS분의 A교 글라스가 이게 뭐죠? A교 글라스가 되죠. 그죠? 그거니까 NS분의 16. 그래서 20분의 16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5분의 4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준이 N 글라스의 기준으로 하면요, 글라스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글라스 20이죠. 거기에 A 학급인 거 16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이 잘렸네요. 됐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36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어느 고등학생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학생 50%, A형인 남학생이 70%.
그리고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A형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다. 자, 때 앞에 A형으로 제한했죠? 제한했어요. 조건부 확률이다. 맨 마지막에 사건을 정의했을 때 N, A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 NA 이렇게 흐르게 나왔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A형이 학생일 때 남학생일 경우로 구하라. 그래서 3번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웠죠. 그리고 기준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PA는 뭐냐? PA는 이렇게 0.5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뭐뭐인 남학생. 이 뭐뭐인 남학생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교남을 얘기해요. A교남이 0.4다. 그래서 0.4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5분의 4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있어요. 자,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에 이쪽은 NS로 계산하는 방법, 이쪽은요 NA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브2는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 토탈 인원을 100이나 1000으로 이렇게 놔요. 여기서는 1000으로 안 놔도 되고 100으로 놔도 돼요. 그리고 A형의 학생은 50%라니까 여기 50명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A교남이 40%라니까 뭐야? 50에 40%니까 아니 40% 전체의 40%로 했죠. 그래서 100에 40%니까 여기 40명 이렇게 나요. 그리고 그러면 이쪽이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문제를 또 낼까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50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안경을 썼을 때 그게 남학생인 경우는 요거는 NA 기준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50분의 40, 5분의 4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저 옆에 잠깐 가보시면 키포인트 밑에 요거를 잠깐 적어 놓으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A인 B 그러잖아요. 그럼 A교 B를 얘기하고요. A 중에서 B, A의 B, A에서 B 그러면요. P, B, 기분 A예요. 요거를 의미한다. 이게 모고사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요거를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예제 공수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자, 흰색 공 6개랑 검은색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의의 공 1개를 2번 꺼낼 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사건을 마지막 문장에 정의하면요, 임의로 1개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1, 화이트 2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꺼낸 공 흰 공이, 두 번째 꺼낸 흰 공이. 그래,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둘 다 모두 흰 공인 거는 화이트 1교 화이트 2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흰 공을 뽑으니 화이트 1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화이트 1이 뽑혔다는 가정에서 두 번째 화이트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이트 1이 뽑히는 거는 10분의 뭐야? 6이죠. 그리고 나서 흰 공이 뽑혔으니까 이 6개 중에서 5개만 남았죠. 그래서 9분의 다시 흰 공을 뽑히는 경우는요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중학교 때 혹시 이게 조건부 확률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조건부 확률 유형이 이제 3가지가 사실 있어요. 자, 큰 틀을 좀 잡아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NS 있잖아요. NS. 오른쪽 NS 기준으로 하고 NA 기준으로 한다. 그 두 가지 구별을 해야 되고, 확률로 계산한 방법이랑 인원수로 계산한 방법 두 가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크게. 그 다음에 유형이, 이게 1번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공수 3번은 짜투리고, 2번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필수예제 05번이 3번 유형이에요. 유형이 3개가 있는데, 2번, 3번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요. 1번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2번 유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잠깐 문제 읽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읽으셨죠? 자, 그럼 볼게요. 조건 확률인지 먼저 따져야 돼요. 내일 비가 내릴 때, 그 다음에 내일 공연지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 사건을 정의를 해서 매진,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그럼 뭐예요? rain 이렇게 사건을 정의를 할게요.
근데 때 앞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제한이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잠깐 필수예제 공유번호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건부 때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렇죠. 안경을 한 40%만 썼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경을 100% 다 썼죠. 그래서 이 제한이 100%여야지 조건부인데 이 문제는 제한이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거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PM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PM을요.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면 이 문제는 PM만 구하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이렇게 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 사건 맨 마지막에 정의했고요. PM을 구하라고 그랬죠. PM은 요거고요. 이게 레인이랑 레인 아님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떻게 구하랬어요? 아까 전에는 전체에서 요거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여기를 구하라고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PM은 요것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래서 PMQR, PMQR 여집합 이렇게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PMQR은 PM 기분 R, PR 요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렇게 짝이 온다 그랬죠? PMQR은 PM 기분 R 여집합 그 다음에 뭐야? PR에 PR 안 보이는 건 새로 진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식을 세워요. 근데 이제 PM 기분 R은 여기에요. 비가 내릴 때 공인이 매진될 확률은 이렇게 요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요. 됐죠? 필기할 시간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인이 매진될 확률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Pn 기분 R은 저 위에 2분의 1을 여기다 쓰고요. 이렇게 2분의 1을 쓰고 그다음 P 레인은요. 이게 단순 정보 제공이랬죠. 그래서 PR이 0.4라고 했잖아요. 0.4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PM 기분 R 있잖아요. PM 기분 R 맞죠? 그거를 3분의 2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여기 비가 내릴 확률에 대해서 0.4라고 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이 0.6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0.6 이렇게 표시를 해요. 0.6 됐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이제 5분의 3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 두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화면 멈출게요. 필기하십시오. 그리고 요 밑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마저 하세요. 밑에 설명 마지막 거 안 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때 앞에 사건을 제한하는데 제한이 100%여야 된다. 100%가 조건부 확률인데 제한을 100%를 하지 않고 그냥 40%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뭐냐? 단순 정보 제공이다. 그래서 PR이 0.4라는 거 그거를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공연이 매진 확률을 구하려면 PM을 구하라는 건데 사건을 정의를 했죠. 매진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매진 아님, 레인 아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구하라는 거다. 됐죠? 그래서 PM은 PMQR 요걸 얘기하고요. PMQR 여집합 요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PMQR은 곱셈 법칙에 의해서 PM 기분 R, PR 그리고 여기다 쓸게 화이트로 지우고 PM 기분 R 여집합 PR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울게요. 됐죠? 그래서 요 R 요 옆에 있는 거 R 여집합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 기분 R은 위에서 뭐예요? 비가 내릴 때 공연에 매질될 확률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갖다 쓰고요. PR은 뭐예요? 0.4 여기를 갖다 쓰고요. 그리고 PM 기분 R 여집합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에 매질될 확률 3분의 1을 여기다 갖다 쓰고요. 그리고 뭐예요? PR 여집합은요. 안 보이시죠? 네, 이것도 화이트로 지워드릴게요. 곱하기 0.6이에요. 됐죠? 0.4의 여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고요? 5분의 3이 나온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냐? 이 PM을요, 곱셈 법칙 예를 쓸 때 PM 기분 R이라 썼잖아요. PR 기분 M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PM, PR 여집합 기분 M, PM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PM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시 PM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잘 안 쓰는데요.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 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곱셈 법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셈 법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다 돼요. PM교 R이 PM 기분 R, PR도 되고요. PR 기분 M, PM도 돼요.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놓고 문제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골라서 선택을 하는데 얘를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화면 멈추고 다시 필기 안 하신 분은 필기를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5번 설명할게요. 자, 문제 화면 멈추고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건을 정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화이트 원, 블랙 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E. 상자가 A였을 확률, 이거는 A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사건을 정의를 하고, 이제 스미스 테이블을 밑에 설명이 나왔으니까 스미스 테이블을 여기다 적어둘게요. 그래서 이거 1번, 2번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A 상자 나왔고요. A 상자 아닌 게 뭐예요? B 상자죠. 그래서 B 상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2예요. 그렇게 나왔었을 때 그때 꺼낸 상자가 A의 확률을 구하라. 됐죠?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게 3번 PA 기분이 이렇게 쓰고요. PE, PA 교비 이렇게 쓴 거죠. 자, P2는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PE 기분 A, PE 기분 A 여집합. 요거는 PE 기분 A, PA, PE 기분 B, PB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A 상자 선택하는 거 아무 얘기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 B 상자 선택하는 거 아무 얘기 없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A 상자 선택했다는 가정에서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대요. 위에 두 개의 공, 제가 화면 안 보이는데 그냥 할게요. 두 개의 공을 여기 이 부분이요. 임의로 꺼냈대요. 두 개의 공 임의 꺼면 A 상자가 모두 6개의 공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6C이고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죠. 그래서 2C, 4C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리고 B 상자를 선택하면 5개 공이 있어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그래서 5C, 3C, 2C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굳이 통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P잖아요. 그래서 P를 그대로 여기다 얹었고요. 그리고 PA 교이가 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15분의 4를 얹었고요. 위아래로 번분수 계산하지 말고 하는 방식 있잖아요. 30을 곱해요. 그래서 8 플러스 9분의 8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17분의 8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훨씬 더 피곤해요. 괜히 통분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